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한 가운데 군형법 92조의 6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취임 보름 만에 이례적으로 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파장.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내용에서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을 높여라 이렇게 이제 지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이런 여러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고 그 수용률을 훨씬 높임으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힘을 더 강화시키려는 어떤 목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신문 보도를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 어떤 제기되어 있는 이슈들, 이런 권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직접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또 지침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또 각 부처별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에 따라서 그것을 인사 지침에 또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좀 검토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인 전과는 이제 확연히 달라진 건데 무게가 이제 더해졌다 그럴까요? 네. 전에는 이제 참고하는 내용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변화가 이제 큰 거네요, 그죠? 변호사님? 그렇죠. 아무래도 위상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힘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부각되는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군형법 92조 6 폐지 관련 문제가 이제 아마 주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뭐 이런 문제들이 이슈로 다뤄질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군형법 92조 6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인데요. 이것이 벌써 작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 이 모 판사가 다시 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또다시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군형법 92조 6을 합헌 판결을 내릴 때 5대4 판결로 간신히 합헌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되었고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되고 지금 또 공석의 재판관이 임명이 될 경우에 사실은 이 군형법 92조 6을 합헌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지금 되게 위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 그 몇 당의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위한 입법 발의를 또 예고한 그런 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군형법 92조 6을 지키는 게 지금 사실 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포괄적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은 수차례 걸쳐서 사실 이것을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국회에서 또 정부 발의로 사실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수년간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법 금지법 제정을 막아왔죠. 근데 이번에 다시 그것을 좀 탄력을 받아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강화되면서 사실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사실은 더 강력하게 민사상, 형사상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위상이 강화되고 또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실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만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 혼이 합법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아시아 최초로 지금 대만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이 서구 국가에서 넘어서 이제 아시아로
안팎까지 완전히 들어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본, 대한민국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좀 차이라고 한다면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기독교 교회가 한국처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목소리를 정계, 우리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목소리를 낸다면 대한민국만큼은 저는 이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예.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인권이 주요 이슈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 예수님도 세리나 창기 또는 이제 과부나 어린 아이들의 늘 곁에 계셨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먹기를 즐겨하는 자다. 뭐 이런 네. 이제 공격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긍휼함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또 한 측면으로는 그렇다고 창기나 세리에 하는 일들을 동조하거나 그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은 그렇죠.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분명한 구분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권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예. 키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인권이라는 단어의 준말이 인간의 권리거든요. 아, 인간의 권리. 그렇죠.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윤리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는 예. 특정한 윤리관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권리 개념은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없이 모든 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람이 정한다, 맞습니다. 내가 정한다라는 관점에 그렇죠.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을 하게 되면 인권 침해로 간주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떤 윤리관을 허무는 그런 사실은 전략으로 또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왜 윤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느냐. 그것이 인권의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의 개념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와 절대적인 기준을 허무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닫고 맞습니다. 사실은 경각심을 갖고 이 인권 이슈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계의 입장은 또 충분히 많이 전달이 됐고 전달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 이것을 계속해서 아직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계속 교회를 곳곳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께서 일단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본인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특별히 동성애, 또 인권, 또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성경적인 또 방법으로 분명하게 우리 국회의원들과 또 대통령과 또 이런 또 사법가들에게 명확한 목소리를 전달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단순히 한국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정말 힘을 좀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그 인권이라는 그 정의, 인간의 권리,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선한 공공성, 공정성, 또 모든 사람의 지지, 또 사회를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 범위 내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건 또 아닌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우리가 동성애나 이런 부분을 외쳤지만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들마다 목회자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지켜내야 되겠다. 좀 적극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